고양이가 어제까지 멀쩡하게 잘 놀고 밥 먹고 지내다가 갑자기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라는 이야기를 지인을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은 뭐 SNS 아니면 유튜브에서 내가 보던 아이들이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긴 거를 보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놀랍게도 희귀한 일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양신TV 양신 나은식 수의사입니다. 저를 포함한 수의사들이 실제로 진료를 하다가 자주 듣는 말인데요. 어제까지 우리 고양이 잘 먹고 잘 놀았는데 오늘 갑자기 무지개 다리 건넜어요, 선생님. 정말 슬픈 이야기죠.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러한 상황은 강아지보다 고양이에서 훨씬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도대체 왜 강아지보다 고양이에서는 갑자기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경우가 왜 많을까요? 돌연사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심장병이에요. 이 심장병은 강아지, 고양이 모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아지는 대부분 증상이 기침을 보인다던가 아니면 호흡이 조금 불안하다던가 아니면 아이가 산책을 잘 못한다던가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진다던가 같은 증상이 먼저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고양이의 심장병에 있어서는 아무런 증상이 없이 잘 먹고 잘 지내다가 갑자기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강아지, 고양이에서 발생을 하는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똑같은 심장병이라고 하더라도 이 종류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강아지의 경우에는 가장 흔한 심장병이 판막 질환이거든요. 이 판막 질환에 기인한 심장병은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서서히 진행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님들이 이상 신호를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저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산책을 하는데 산책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호흡이 조금 안 좋다던가 아니면 기침을 할아버지처럼 크크 한다던가 목에 걸린 듯한 기침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고양이는 완전히 다른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아지와 고양이 똑같은 심장병이라고 하지만 고양이의 심장병은 아예 다른 질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의 심장병의 대부분은 심근비대증이라고 해요. 이 병은 심장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고양이의 심장병의 문제는 이 질환이 진행되는 동안 거의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심장병을 저희가 조용한 암살자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보호자들은 우리 고양이가 그냥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심장에서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되게 중요한 연구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건강해 보이는 1살부터 15살까지의 고양이들 대상으로 신장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 약 15%의 고양이에서 심근비대증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즉 고양이 7마리 중 1마리가 심장병, 심근비대증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왜 고양이에게 심장병, 이 질환은 왜 갑작스럽게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돌연사로 이어지는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여기에는 보통 3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매우 치명적인 부정맥 문제예요. 부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심장의 전기 신호가 되게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심장은 뛰려면 쿵떡 이렇게 뛸 때 이 전기 신호를 바탕으로 보통은 뛰거든요. 근데 이 전기 신호가 규칙적이지 않은 거죠. 이 말은 심장이 갑자기 매우 빠르게 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잠깐이라도 신호가 끊기면 멈추는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몇 초 안에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혈전이에요. 혈전이라고 하는 거는 피가 뭉치는 거죠. 뭉쳐서 약간 피떡이라고도 하는데 이 고양이 심장병에서는 이 심장 내부에 혈전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강아지에 비해서 고양이가 혈전이 만들어지는 비율은 3배 정도 높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전, 이 뭉치는 혈액은 대동맥 같은 이 큰 혈관을 막으면 고양이한테서는 매우 치명적인
문제, 질환을 발생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대동맥 혈전 색전증이라고 하는 질환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대동맥이라고 하는 거는 온몸으로 혈액을 뿌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가 막히니까 갑자기 뒤쪽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뒷다리가 마비되고 극심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대동맥 혈전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빠른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회복률이 상당히 낮고요. 대부분 일주일 내에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 심장병의 세 번째 이유는 이 심근비대증이라는 증상이 매우 늦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조용한 암살자라고 했잖아요. 사일런트 킬러라고도 하는데 강아지의 경우에는 폐가 붓거나 폐에 물이 차거나 하면서 심장의 모양이 좀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호흡기를 압박해서 기침이라던가 호흡곤란이 좀 빨리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고양이의 경우에는 이 흉수 형태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말기에 가까운데 이 경우에는 증상이 되게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심장병의 초기만 하더라도 움직임이 좀 떨어진다던가 산책할 때 좀 힘들어한다던가 아니면 기침을 한다던가 이런 초기 증상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고양이는 흉수가 차는 정도가 되거나 폐가 붓는 수준이 돼도 증상이 생각만큼 막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증상을 놓치기가 매우 쉽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질환은 특히 7세 이후 6살부터 보통 사람 신체 나이로 40세라고 하는데 7세 이후에 많이 발견돼요. 게다가 특정 품종에서도 유전적인 위험도 높다라고 알려져 있죠. 대표적으로는 메인쿤도 그렇고요. 렉돌도 그렇고요. 요즘 많이 키우는 브리티시 숏헤어도 유전적 소인이 높다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이러한 고양이의 심장병 강아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 해결책은 완벽하게 예방한다라는 거는 솔직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조기 발견은 가능해요. 우리 아이가 매년 건강검진 받는데 어떤 걸 꼭 받으셔야 되냐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심장 초음파 검사를 꼭 받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꼭 7세 이상의 고양이가 아니더라도 1살 때부터라도 유전적인 소인이 없는지 아니면은 병의 진행이 심장의 변화는 없는지를 꼭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받는 게 가장 명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강아지와 다른 이 고양이의 심장병의 특징은 7마리 중 1마리가 가지고 있을 만큼 매우 흔한 편이고요. 이 질환의 진행은 매우 조용하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나타날 때는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와는 다르게 고양이의 심장병에 있어서는 증상이 아니라 심장 초음파와 같은 필수 골든 스탠다드 핵심 검사로 꼭 조기 발견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고양이 평균 수명이 15살이고 강아지는 20살이라고 하지만 고양이 장수와 관련된 많은 검사와 많은 신약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익한 내용 준비해서 영상 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 양신TV 후원 구독자분들께는 일반 공개 영상 외에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이 제공됩니다. 라이브 방송의 풀 영상, 다시 보기, 영상에선 담지 못한 저의 브이로그 컨텐츠, 그리고 후원 구독자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는 전용 라이브 스몰 토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원은 어디까지나 선택이고요. 양신TV 컨텐츠 제작에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영상 아래 후원 버튼을 통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